그렇다면 소각장 건설을 앞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예, 자원해수시설이 법적 의무시설이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라 시 주도로 설치하기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 많은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시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공론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의 신기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공론화위원회가 뭔가요?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 또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단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건 소각장만 건축에 건축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메리트가. 공론화위원회는 제일 먼저 서산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 참여단의 구성 방법과 절차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서산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유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 시민 참여단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장 추진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찬반 토론 및 그다음에 그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공론화 전 서산 시민들의 여론은 소각장 건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 참여단의 선택은 바뀌었습니다. 이 시설이 처음 착수 때부터 오늘까지 많은 우려와 갈등, 분열 등을 겪어온 자원해수시설입니다. 결국 공론화를 거쳐 시민들의 찬성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본 자원해수시설을 끝까지 책임지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생활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론화를 통한 소각장 추진 결정. 전문가는 그 결과보다 그 과정에 값진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문화 구조가 강해서 그런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보면 되게 이제 관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민에다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 하향식의 그런 어떤 갈등 해결 방식이 좀 많았다면, 요번 서산시에서 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해나간 그 방식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전통적인 방법하고는 다른 또 새로운 의미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주적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그 대신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헌신성이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합쳐져서 나타난 또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느 나라도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다다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발생원에서 줄여나가라는 이런 환경교육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미리 하는 것도 예방적 차원 아닙니까?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발생된 이후에 안전적으로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감량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봤을 때는 가급적인 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하는 정책이 1순위고요. 그럼에도 나온 것은 다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물질로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최대한 태우거나 다른 방식 기술 적용해가지고 에너지를 회수하고,
그래서 나온 잔재물에 한해서만 매립을 하는 쪽이.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까요? 어느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 두 부부만이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작게 나고 너무 너무 막 의자 밑으로 폭 앉아서 그래 이렇게 폭 앉아. 목이 잘안 먹고 생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세우고. 여유도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 장바구니를 챙기시는데요. 오늘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 할 거니까 김치찌개 엄청 비싸네. 하나 조그만 거 하나만 사가. 부부가 직접 괜찮나 모르겠네. 찌개 한번 하자 이거. 물건 하나하나 두 분이 상의하며 꼼꼼히 고르시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그 뭐야? 부부만 살다 보니 장 보는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보기를 마치자마자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쓰레기 배출 전 세척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며 다양한 쓰레기가 나왔네요. 쓰레기 분리 배출은 남편의 목. 남편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버린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 자녀가 저는 둘인데 출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이제 오게 되면은 훨씬 많이 늘어나요, 쓰레기가.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구입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 배출량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마침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날. 보통의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러지는 통과 의례죠.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게 1995년이니까 올해로 24년째. 쓰레기 분리수거는 오랜 습관처럼 우리에게도 일상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들은 지자체나 민간업체에서 수거합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 중 69%를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눈앞에서 사라지는 재활용품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전시의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활용 수거업체 직원이 차량에서 물건을 내립니다. 대덕구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빈병, 플라스틱, 스티로폼까지 모두 잘 재활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 얼핏 봐도 재활용되어야 할 것들이 일반 쓰레기와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에서 배출한 재활용품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수작업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걸러내는 손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분리수거가 잘 되는지도 궁금해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비닐서부터 지금 주택에서 지금 비닐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랑 다 같이 나오니까. 재활용품을 다시 분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막 섞여 있고 어떤 거는 비닐에다가 뭐 병 같은 거, 야구르트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서 보내면은 이런 거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용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버려두셨으면 합니다. 잘못 들어온 쓰레기가 전체 반입량의 40% 이상. 이것들은 다시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보내질 겁니다.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버림으로써 쓰레기 비용을 아마 조금이라도 절감하겠다는 어떤 비양심적인 분들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2위 수준의 재활용품 분리율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문가는 통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활용률이 60%가 되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그게 그대로 또는 종량제가 들어와서 재활용 시설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점에서 통계를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기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냐 하는데 우리는 재활용 시설로 보냈어 라고 하면 그걸 다 재활용으로 잡아버렸죠. 지난 9월 6일 인천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행사장. 네,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자원순환의 달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한 자원순환의 날 행사입니다.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한 자원순환의 날은 매년 9월 6일입니다. 9와 6은 거꾸로 하면 이제 같은 숫자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이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9월 6일로 행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됐는데요. 얘는 일반 쓰레기가 맞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일반 쓰레기. 그런데 약은요, 알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남아 있는 약은 알 빼서 약국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고요. 너무 이제 몰랐던 것도 평상시에 저는 재활용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몰랐던 걸 여기 와서 또 배우게 되네요. 시민들은 각종 체험을 통해 재활용의 필요성과 방법들을 다시 한번 배워갑니다. 또 다른 체험관. 담당자분께서 돌리시면 바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종이와 종이팩은 함께 배출한다. 2번 유리와 유리병은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한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1번. 1번 종이와 종이팩은 함께 배출한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종이랑 종이팩은 다행히 이분도 맞추셨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자원순환. 정확한 분리배출이 그 첫걸음입니다. 신나는 체험으로 오늘 하루를 보낸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재활용을 열심히 해야겠다. 분리배출을 꼭 해야 되는데 분리배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배워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 행사에는 시민들은 물론 많은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과대 포장을 줄이고 간소화된 포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런 포장재들은
본인들은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기업들이 자꾸 만들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서로를 사실 부신하면서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단절된 고리들을 서로 이제 이제 연결해주고 그것들을 이제 이어나가서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정책 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제1의 재활용 선진국 독일입니다. 독일은 20년 전부터 재활용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 왔는데요. 이들은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할까요?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을 찾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데요. 한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것이 있다면 재활용 표시 라벨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겁니다. In Deutschland, in deutschen Familien wird Müll normalerweise in Restemüll unterteilt, in Papier und Plastik. Und eben Pfandflaschen, Glasflaschen und normale Flaschen, die man eben dann so in die gelbe Tonne schmeißt. 독일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죠. Also zunächst einmal gibt es unterschiedliche Flaschensysteme. Es gibt erstmal Pfandsysteme und es gibt halt Flaschen nach dem gelben System eben so, dass man es eben wegschmeißt so, und Gelbmüll. Und der Vorteil eben an Pfandflaschen ist, dass man, wenn man die Pfandflaschen eben benutzt hat, kann man sie anschließend eben zum Supermarkt bringen und dann werden sie dann wiederverwertet. Und das ist eben dann die Möglichkeit, eben die Flaschen wieder zu verwerten und nicht einfach nur wegzuschmeißen. 독일에서 재활용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판트라는 빈병 보증금 반환 제도입니다. 독일 시민이 판트 기기에 빈병을 넣고 있습니다. Wie viel haben Sie damit gesammelt? Ich glaube, das waren jetzt die Flaschen von 2 Wochen ungefähr, 1 bis 2 Wochen. Und ist dieses Pfandsystem irgendwie belästigt oder irgendwie oder finden Sie, dass es gut oder Unbequemlichkeit haben? Also ich finde es besser, als die Flaschen halt wegzuwerfen. Und dann die werden wiederverwendet und ja, von daher finde ich das gut, ja. 독일의 재활용품에는 판트, 즉 빈병에 대한 보증금이 부과되어 있죠. 제작진이 냉장고에서 승수병을 꺼냅니다. 이 플라스틱 병의 보증금은 0.25 유로, 우리 돈으로 330원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제품엔 이렇게 판트 보증금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재질과 크기에 따라 200원에서 850원까지 붙습니다. 오늘 우리 돈으로 보증금 7,000원을 돌려받았다는 나티아 비하이 씨. Das Sammeln der Flaschen in Deutschland hängt jetzt nicht vom Intellekt ab. Das macht jeder Deutscher, sei es jetzt ein Akademiker oder kein Akademiker, weil es ist eine sehr gute Rücknahme von Geld und die Kinder werden auch schon so erzogen. Das heißt, von klein an weiß man, okay, die Flaschen werden nicht weggeschmissen. 아이들도 재활용 분리배출에 익숙합니다. 독일 아이가 판트 기기에 빈병을 넣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보증금을 부과함으로써 수거를 철저히 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정책 때문인데요. 재활용이 곧 자원이란 명제는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베를린 주택가에 위치한 어느 슈퍼마켓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판매 품목은 700개가 넘습니다.
곡물, 파스타, 향신료와 같은 먹거리는 물론 비누, 샴푸와 같은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손님들이 필요한 상품을 직접 통에 담아 구매한다는 거죠. 이 작은 껌조차도 말이죠. Ja, also wir haben ein allumfassendes, nachhaltiges Konzept entwickelt. Das heißt, wir haben 7 Säulen, auf denen der ganze Einkauf beruht. Und das sind plastikfrei, palmölfrei, alles ist bio. Wir kaufen möglichst regional ein oder Fairtrade. Also wir haben alle Produkte wie ein normaler Supermarkt auch. Das Spezielle ist halt dieses unverpackt Einkaufen, was diesen plastikfreien Anteil macht. 포장이 없으니 소비자가 직접 포장 용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빈 용기 무게를 재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담아 계산하는데요. 번거롭지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Also man muss besser planen. Das ist erstmal am Anfang vielleicht unbequem, aber dadurch gerät man auch nicht mehr einfach in dieses zwischendurch mal was einkaufen, sondern man ist sehr strukturiert und geplant. Und ich auch zum Beispiel Dinge ausprobieren kann und gucken kann, ob mir die überhaupt schmecken. Und ich muss nicht gleich 1 Kilo oder ein halbes Kilo kaufen. Also ich kann genau wählen, was brauche ich diese Woche oder was brauche ich heute. Und das kann ich mitnehmen. 포장 없는 슈퍼마켓은 독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매장을 찾은 젊은 엄마들. 아이들은 꿀을 이용한 양초 만들기 체험을 하고요. 독일의 엄마들은 재활용을 더 잘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Weil so viele Fische davon sterben und weil es auch schlecht für die Umwelt ist. Und deswegen gehe ich auch ganz oft nicht in Läden, wo es ganz viel Plastik gibt, weil ich damit mehr die Umwelt schone. Ja. 주인 캐테가 씨는 빈병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Und wir spülen die einmal durch, damit wir die Gläser dann an Kunden, die in den Laden kommen, kostenlos zur Verfügung stellen können, falls Kunden mal die Gläser vergessen haben. Und in der Regel bekommen wir davon in der Woche relativ viele und wir spülen die einmal in unserer Spülmaschine durch.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자세.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노력. 이것이 재활용 선진국 독일의 비결 아닐까요? Ja, Umweltschutz auf der Metaebene und Ressourcenschonung auf der unteren Ebene. Wir wollen ja Dinge nicht nur ständig neu dem Wirtschaftskreislauf zuführen, sondern es geht um die Etabli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also bereits einmal verwendete Ressourcen immer wieder zu verwenden. Das zieht sich ja wie ein roter Faden durch die gesamte Landschaft an Materialien, die wir verbrauchen, weil diese Ressourcen ja zum Teil auch endlich sind. 우리나라 물질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 뭐 비근한 예로 지금 일본하고도의 관계도 좀 있었지만 이런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외교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이 단순히 정말 기능이 다해가지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자원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데 어렵지 않다. 더럽고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던 쓰레기.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 쓰레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쓰레기는 어떤 의미입니까?